안녕하세요, 몽골아니입니다. 제가 오늘 다이어리를 좀 써보려고 하는데 저희 첫째 고양이가 항상 저한테 팡팡을 여기서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딱 그 다이어리를 깔고 앉아가지고 팡팡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이어리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잡기가 어려워요. 얘가 이제 또 실증 나가지고 가버리면 그때 쓰거나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오자마자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쉬다가 제가 요새 재밌게 보고 있는 엄마 친구 아들을 보게 됐어요. 마지막 화 오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에 올라왔었는데 이제 퇴근하고 밥 먹고 딱 이제 그거 한 편 보는 낙이 있는데, 오늘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거 다이어리 꾸미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얘가 깔고 앉아갖고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엄마 친구 아들 마지막 화 얘기를 해볼까봐요. 엄마 친구 아들이 진짜 엄마 친구인 소꿉친구 애들이 연애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단순하게 느껴지는 게 그 둘의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엄마들끼리의 우정, 서로를 좀 이해하게 되는 과정, 배려하는 거, 그리고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두루두루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도 어떻게 보면 가까운 남인지라 잘 이해를 못하고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고 서로 오해를 하거나 더 상처를 줄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현실적으로 풀어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가족들끼리 상처를 주고 또 비밀을 알게 되고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서로 알아가면서 돕고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고, 또 이렇게 고민했던 것들을 가족들하고 이야기하다가 툭 하고 얘기 나누는 것 중에서 어떤 힌트를 또 얻게 되고 자기를 깨닫고 돌아보고 그러면서 또 앞으로 나아가고, 그러는 모습들이 이제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와요. 이제 엄마는 57세라고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57세고 애들은 이제 34살이고. 그래서 그 34살쯤 되면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한창 그 길로 달려나갈 만한 시기잖아요. 근데 이제 얘 주인공인 성유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엄마의 거의 자랑스러운 딸이거든요. 되게 가난한 집에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학금 받아서 미국에 유학을 가고, 이제 거기는 뭐 그레이프라고 말을 하는데 구글로 보이는 그런 미국 회사에 다니게 되고, 거기서 막 프로젝트 매니저까지 올라가고 그랬는데, 나름 그래서 고생을 했는데 갑자기 한국에 돌아오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막 애를 두들겨 패고 막 난리가 나는 얘기로 시작하는데, 34살쯤 되면은 사실 거기서 자리 잡고 그냥 다녀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얘가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꿈꿨던 나의 모습은 뭐였을까? 이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돼요. 근데 그게 이제 50대인 엄마 아빠한테도 끝나지 않은 과제인 거죠. 이제 은퇴를 조금 빨리 이르게 하게 되는데, 은퇴 후에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그 세대의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살면서 계속 뭔가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일이 생기고 변화하는 계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때 답을 찾으려고 이제 돌아보지 않으면, 조금 멈춰서서 주위를 보지 않으면 나중에 좀 마음의 병이 커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해결을 하고 해소를 하면서
원하는 길로 좀 나아가야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나.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길은 아니었어 라고 생각했던 그 길조차도 나한테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닫게 해주는 그런 드라마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류랑 이제 소꿉친구인 승효랑 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왔는데, 걔네들 두 명의 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나중에 예쁘게 적어놔야지 하고 받아 적었거든요.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이제 걔가 이제 뭔가 제가 꿈꿨던 것을 이제 이룬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 하다 보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승효한테. 나 좀 뿌듯하다. 뭔가 예전에 내가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승효가 그럼 네가 걸어온 길이 차곡차곡 켜켜이 쌓여서 지금의 너를 만드는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나 방향을 잘못 잡았어, 부모님이 원하는 길을 갔어,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았어, 뭐 너무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려고 했어, 뭐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나중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도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고 쓰이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억지로 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도 내 일부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쌓여가지고 지금의 내가 있어, 내가 된 거야 라는 그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잘 살았네? 라고 얘기하고, 그 이제 남자친구가 기특하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장면이 진짜 좋았어요. 이제 이 드라마를 전체를 다 보신 분들이면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정말 사람이 살아가면서 방황하는 시기가 한 번씩 오는데, 그게 나이랑은 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방황하는 시기가 왔을 때 나 좀 잘못 산 거 아닐까? 잘못된 방향으로 온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 때 방향을 찾아가면서 지나왔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 라는 게 사람을 되게 뿌듯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되게 심플한 말로 담백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약간 내공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되게 순간순간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하여튼 오늘 화수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좋았고, 이제 은퇴한 엄마 아버지의 행보도 나오는데, 성류 엄마가 거의 가정주부로만 살았어가지고 성류의 인생을 조금 너무 엄마가 자랑스러워 할 만한 인생을 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로 애를 약간 몰아붙이는 게 있었거든요. 자기 자신한테 뭔가 기대하지 않고 애한테 자기 꿈을 실현해 주기를 바랬던 엄마였던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자기를 조금 돌아보면서 나도 뭔가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 계기가 자세하게는 안 나오는데, 그냥 외교관이었던 친구한테 나 영어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자기가 얘기를 좀 재밌게 잘하니까 동네 애들한테 동화 읽어주는 이야기꾼 역할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한 57세, 60세 이쯤 되면은 새롭게 꿈을 이루겠다라는 생각을 좀 안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뭘 내가 이 나이 먹고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엄마가 계속 평생을 딸이 자기 대신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아주길 바라는 거를 멈추고, 각자의 인생이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자기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친구한테 배운 영어를 계속 연습해서 그 다음 해에는 영어로 동화를 구현해 보겠다, 그런 목표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되게 멋있다. 그리고 저 사람도 사는 게 되게 즐거워지겠다. 그런 생각 들었고, 그리고 그 건축사. 이제 이 남자친구가 건축사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얘기하지 말까요? 목소리한테만 얘기할까요? 응? 왜요? 알았어. 응? 그 건축사인 이제 승효가 자기 이제 원래 살던 동네에다가 그 사옥을 짓고 온 건데, 건축이라는 게 진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직업인 것 같이 묘사가 돼요. 뭐 빌딩을 짓거나 뭐 요양병원을 만들거나 이렇게 큰 스케일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친구는 조금 공익적인 그 뭔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더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가치관이 너무 좋았고, 그 사옥 1층을 동네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개방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책도 보고 모여서 얘기도 하고 앉아서 쉬고 그러면서 되게 편하게 드나들거든요. 주민센터처럼. 아, 주민센터라기보다는 진짜 거의 복덕방? 방앗간 같은 느낌으로 드나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행사 같은 것도 막 포스터 같은 거 붙여놓고, 그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를 힘들어하는 타입이긴 한데, 그래도 저렇게 사람들한테 자기 공간을 오픈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그게 도량이 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쫓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그 공간이 갖고 있는 가치를 보존하면서 뭔가 추억할 수 있게끔 지켜준다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 직업을 설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드라마가 너무 좋았고, 이번 화수가 특히 이 각각의 등장인물들을 보여줄 때 그런 점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커플이 막 싸울 때 발동하는 규칙 3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 싸우는 동안은, 이게 싸움이라는 걸 서로 인지했을 때 손잡고 싸우기. 손을 계속 안 놓는 거예요. 싸움이 풀릴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용용체 쓰자. 용용체. 뭐 그랬어 용 저랬어 용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서로 반말하던 친구 사이인데 싸우면 이제 감정이 상하니까 마지막에 용을 붙여갖고 그랬잖아 용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용용체. 하나는 뭐였지? 하나는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되게 웃겼어요. 그거 약간 자주 싸우시는 연인분들이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 예였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저 마지막 회를 보면서 되게 오늘 회사에서 되게 묵은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진짜 힘들었거든요. 회사 가가지고 제발 로또 1등 됐으면 좋겠다 빌면서 왔는데, 저 드라마를 보면서 완전 행복해졌습니다. 저도 사실 어떤 나를 찾기 위해서 약간 거창한가요? 나를 찾기 위해서 이걸 이제 기록을 쌓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내가 어떤 취향이고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될까 싶어가지고 이거를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이 드라마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약간 코믹 시퀀스 같은 것도 되게 잘 구성했고 웃겨요. 기본 터치가 가벼워요. 근데 완전 전반적으로 다 가볍지는 않고 또 중요한 가치관이나 정서적인 부분들도 되게 잘 보여줘서 진짜 울고 웃고 하면서 최근에 가장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추천드리려고 영상을 찍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영상을 계속 올려보자 라는 스스로한테 약속을 해가지고 닭구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고양이가 이제 비켰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엄마 친구 아들만 소개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또 봐요. 안녕.